한자일에 1800 플러스 제38강 오늘은 넉 사자 들어간 가릴 간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한자 특집 우주와 놀다 4개 나무토막 윷놀이 4희입니다. 전 시간에는 묶을 속 봤고요. 오늘은 가릴 칸 들어간 글자들입니다. 자, 두 글자는 좀 비슷한데 묶을 속은 나무목에 에워쌀 위가 들어간 거고 가릴 칸은 해석가 조금 이상해도 그렇지 분명 넉사자가 들어간 글자가 분명합니다. 헉, 그러네. 넉사자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설은 보나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겁니다. 입만 아프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거는 넉사자가 들어간 글자야. 이렇게 접근을 못한다면은 들어보나 마나다 이거죠. 정통 한자 방송 오직 한자 해례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넉사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가두다, 에워싸다, 그리고 덩어리라는 뜻의 에워쌀 위하고 그 속에는 8팔이죠. 8팔은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에워쌌단 말이야. 어떻게? 뭐를? 나눠진 거를. 예를 들어서 낱개를 그러니까 여러 조각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다발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거는 다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누어서 묶어놨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간 거야. 그럼 잡부는 자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김씨, 긴 거는 긴 것끼리, 짧은 거는 짧은 것끼리 나눠서 묶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긴 거는 긴 것끼리, 짧은 거는 짧은 것끼리 8팔자 분리를 해서 나누어서 한데 묶어놓았다 이 말이죠. 야, 근데 어쨌든 이 에워쌀 위가 묶다야.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그리고 글자 모양이 꼭 고무줄이라든지 끈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놓은 것처럼 생겼죠. 자, 다음에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살죠. 에워쌀 위는 가두다니까. 그 세상을 8팔자 나눠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연히 해를 기준으로 4방향으로 나눠놓죠. 그래서 이 글자는 사방위, 사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숫자 4로도 쓰는데 제가 한자는 한 손의 손가락을 쥐고 편 모양 그것과 같은 모양의 글자를 골라 쓴 거라고 했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넉사자는 이렇게 엄지 하나를 구부리고 4손가락을 편 모양입니다. 정확히 글자 모양하고 같죠. 제가 잘난 척을 조금 하자면은 내가 한자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을 밝힌 놈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반박을 못해. 이거는 수학계에서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얼마 전에 숫자 0의 기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거 그냥 주먹 쥔 거요. 덩어리. 근데 그 방송은 조회수가 무려 수십만입니다. 근데 최 선생이 운영한 한자열에는 꼴랑 수백이죠. 참으로 희한한 방송이다 이 말이에요. 영상을 올리면은 때로는 독자 수가 거꾸로 가. 안 올리면은 올라가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송이다. 자, 아무튼 요 끝으로 넉사자는 코입니다. 자, 우선 글자 모양을 보세요. 양쪽은 콧구멍이고 가운데는 코청이죠. 그리고요. 코는요. 덩어리 형태로 얼굴에 붙어 있죠. 그리고 양쪽 콧구멍으로 8팔자 나뉘어 있죠. 코는 숨이 들락거리죠. 자, 에워쌀 위는 뭐냐면 덩이죠. 그러니까 몸덩이, 몸뚱이죠. 그리고 8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면은 몸이 부풀어 올랐다가 내쉬면은 숨이 몸에서 분리된다, 나간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구를 넣은 게 쉴이라는 글자인데 입구자는 입이고 넉사자는 코죠. 숨은 평소에 코를 쉬죠. 그런데 입으로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자는 제가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지금 이 글자는 뭐냐면 숨이 가빠가지고 하하하하 하면서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물숫자를 붙이면 나 물이야 어떤 물? 코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콧물이죠. 채사는 눈물과 콧물. 나무목을 붙이면은 수저다. 자, 우선요. 이거는 4조각의 나무겠죠. 바로 윷놀이입니다. 이 사이라는 말은 윷놀이의 한자인데 자, 그리고 제가 넉사를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방으로 나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윷판이 정확히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유판을 놓고 나무 토막 4조각을 가지고 노는 놀이다 그 말이죠. 넉사자니까. 자, 그런데요. 이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죠. 그러면 이 글자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거는 끝에 다시 보기로 하고. 야, 그러면 수저는 또 뭐야? 자, 우선요. 과거에 수저 국자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넉사자는 코입니다. 코로 음식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런 다음에 수저로 밥이나 국을 퍼먹는 모습이겠죠. 된장찌개 냄새 죽이네. 한 입 떠볼까?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수저입니다. 자, 이 넉사자는 이 외에도 뭐 발글명이라든지 다규자 이런 데서 쓰이는데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주 메뉴 가릴 간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무 목자죠. 자, 첫 번째 나무 토막을 이렇게 다발로 묶어 놓은 모양이겠죠. 자, 됐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목재를 길이별로 종류별로 나누어서 묶어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르다 가리다라는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김 씨는 긴 거는 긴 것끼리, 짧은 거는 짧은 것끼리 묶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목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럿 중에서 들어맞는 것을 고르다, 가려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훈 가리다는 뭡니까? 가려내다라는 의미죠. 김 씨, 쓸만한 것만 골라갖고 따로 묶거나 그런 경우죠. 자, 다음은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건데 보세요. 이 글자는 나무 토막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제비라든지 또는요. 대죽자가 통생략 됐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대 쪽을 엮어 가지고 끈으로 묶은 이 책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비라든지 책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뽑다, 임명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뭔가를 고른다는 거는 뭐냐면 적임자를 뽑다, 채용하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한자는 늘 왕중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글자에 왕자가 없더라도 임명하다, 뽑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왕이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국정의 책임자는 왕이니까 임명권, 명령권은 왕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왕자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아무튼요. 왕이 이 편지를 보낸 거야. 왜? 여러 사람 중에서 너를 골라가지고 너를 뽑았어. 그런 거죠. 야, 빨리 궁으로 와. 네가 필요해. 또는 야, 전쟁 났으니까 얼른 국경으로 가. 너를 총사령관으로 뽑았어. 그런 경우죠. 그래서 편지, 임명장, 채용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간첩, 편지, 발간, 초대장을 보냄. 자,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이거는 길고 짧은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8팔자니까 그리고 골라가지고 한 덩어리로 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고르는 일, 가리는 일, 뽑다, 채용하다 이거는 같은 맥락의 의미고 특히 누구를 뽑는 일은 무조건 왕의 행위다. 이거는 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한자가 왕중심이라는 말이 이해가 좀 될 건데 자, 팔을 뻗어서 뭘 하다라는 이 손숫자를 넣은 것이 가릴 간자죠. 그러니까 손을 뻗어가지고 뭔가를 고르는 일이란 뜻이죠. 분간하다. 그리고 간택하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왕비가 될 여자를 고르는 일 그런 뜻이죠. 자, 말씀을 붙이면 간할 간자죠. 나 말했어. 뭐라고? 누구를 뽑으라고. 어떤 선택지를 고르라고. 그러니까 왕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모든 결정권자, 모든 임명권자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은 정말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야, 내가 알아서 사람 뽑을게. 야,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고. 야, 네가 왕이야? 네가 뭔데? 하고는 자칫 왕이 열받으면 목이 잘린단 말이야. 그래서 목이 잘릴 거를 무릅쓰고 왕에게 직언하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간언. 왕한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간신은 간사한 신하가 아니라 왕이 바른 결정을 하라고 충언을 하는 신하라는 말이죠. 자, 상급한자 난간난자 보겠습니다. 자, 가로막을 난이라고도 하죠. 자, 문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 토막들을 세워 그리고 빙 둘러서 에워쌌다는 겁니다. 난간은요, 이 출입문을 중심으로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건물 주위를 빙 둘러친 안전시설이죠. 자, 글자가 좀 낯설어 보일 텐데 글자 모양 그대로 나무 토막들을 세워 그리고 이렇게 빙 둘러쳤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되죠. 그런데 이게 어째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쓰는 난이냐, 공란, 광고란 할 때 쓰죠. 자, 우선요, 원래 이 난간 난자는 나무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나무목자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무목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요, 난간이라는 거는 건물에 둘러친 가로막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릴간자는 뭐냐면 글이 적힌 책이죠. 특히 소식을 알리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이라든지 특히 소식을 알릴 때 쓴 이 신문 같은 데 둘러친 이 칸막이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연결이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가릴 간자가 책, 편지라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외우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또 이 글자 의문인데 난초난자죠. 자, 우선 이게 난간난자니까 난간에 둔 풀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난간은 오늘날 그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죠. 거기에다가 뒀다, 그 말인데, 자, 우선 난 모양을 보면은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이거는 꼭 이렇게 제비를 통에다가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가릴간자는 넉사자가 들어가 있죠. 넉사는 코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좋아갖고 난간에 둔 풀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인 건 뭐냐면 왜 이거를 난간에다가 뒀냐는 겁니다. 자,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나는 향기가 짙어갖고 벌레를 막고 또 애군을 쫓는 풀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앞이라든지 난간에 둔 풀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우리는 뭐 축하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난을 선물하곤 하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매난 국중의 하나다, 뭐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 뭐 고상한 품격을 상징한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매화라는 거는 가장 이른 봄에, 그러니까 눈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까 뭐 시련을 이겨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뭐 상징한다고 치고, 근데 나는 내가 볼 땐 그냥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째서 무슨 선비의 고상한 품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죠? 그냥 향기가 좋아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내 눈에는 그냥 풀인데 난 키우시는 분들은 어째서 이게 무슨 고상한 품격인지 아시는 분은 답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자 연구가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좀 뭘 알아야 돼. 그래서 백과사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늘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불릴련, 단련할 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쇳덩어리야.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데? 뭔가를 골라내고 있어. 뭔가를 가려내고 있어, 그 말이죠. 뭔 소리입니까 이게? 쇳덩어리에서 뭘 골라낼까요? 바로 불순물이겠죠. 쇠는요, 흙에서 캔단 말이야. 그 속에는 부러진 나뭇가지라든지 썩은 나뭇잎, 물, 동물의 뼈, 이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이 쇳덩어리에서 8, 8자 떼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 쇳덩어리에서 불순물을 분리하고 추출하는 일, 그걸 뭐라고 하냐? 재련이라고 합니다. 설명 끝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멈추면은 쇠를 분리다, 몸을 단련하다 할 때 그런 말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은 쇳덩어리에서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했을까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갖고 아니죠. 우선요, 광석을 캐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넣고 녹입니다. 그러니까 쇠 말고는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쇳물을 부어가지고 거푸집에다 넣고 식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불에 달구고 물에 넣고 식히면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와. 그래서 밀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쇠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하다. 즉 쇠를 불리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나오면 쇠만 남으니까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글자는 또 다른 뜻으로 확장이 되는데 몸을 단련하다, 훈련하다, 수련하다 할 때 그때 쓰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요, 지 몸을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는 무쇠처럼 막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에타이 선수가 막 로킹 연습한다고 막 정강이로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거 막 부러뜨리고 막 나무를 막 부러뜨리고 그러는 경우죠.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미쳐서? 왜 이런 수련을,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답은 가릴 간자 때문이죠. 이 사람은 왜 그러느냐? 왕한테 뽑히려고. 그러니까 무관으로 뽑히려고 자기 몸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에 대비해서 자기 몸을 강하게 단련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이 글자 역시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쇳덩어리죠. 덩어리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무 목자니까 나무 껍질 같은 불순물을 8발자 떼어내고 있어. 이렇게 연상을 좀 하시고요. 자, 끝으로 익힐 연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련하다, 그리고 숙련되다, 세련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번에는 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 말이겠죠. 글자 모양은 덩어리 모양인 고치죠. 그러니까 정련이란 말은 섬유를 염색하기 전에 불순물을 걸러 깨끗하게 만드는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요 이 글자는 실이니까 이렇게 끓인 물에 푹 삶아갖고 불순물을 걸러낸 고운 실로 피륙을 짜다, 술을 놓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운 비단, 누인 명주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왜 또 숙련, 세련 할 때 이 글자를 쓰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에서 불순물을 걸러냈는데 세련되다, 능숙하다. 자, 다만 굳이 깨워 맞추자면은 역시 이 가릴 간자가 사람을 뽑다 그런 뜻이 있어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옷 같은 거를 지어 입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을 했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곱게 지금 누가 술을 놓았단 말이야. 비단에다가 자 고치를요 물에 불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내죠. 그걸로 명주를 짭니다. 거기에다가 곱게 물을 들여 그런 다음에 바늘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갖고 이렇게 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게 옷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런 말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숙련공이라고 하죠. 또 어머 이 색깔 좀 봐 솜씨가 참 세련됐어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솜씨가 거칠지 않고 섬세하고 뭐 감각이 좋고 그렇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세련은 뭐냐면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고 미끈하게 갈고 닦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습은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익힌다는 건데 앞서 본 이 단련할 연자하고 둘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익히다, 연습하다, 능숙하다, 누이다, 표백하다, 누인 명주, 정련, 연습, 숙련, 연수, 세련 이런 미련한 놈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이 글자 역시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고치는 이 나뭇가지 같은 데 매달려 있잖아요. 글자를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고치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붙은 나무 껍질 같은 불순물을 골라낸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무 목자니까. 자, 두 글자가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글자 그대로 불릴련은 나무 껍질 같은 불순물을 걸러낸 쇳덩어리라는 거죠. 또 이 불순물을 걸러내려고 센 물을 거푸집에다 부어 그리고 식힌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런 뜻이고요. 익힐 연자는 고치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끝으로 오늘은 설명이 쬐게 허접하니까 이런 날은 마무리 때 약간 국뽕을 섞어서 만회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 윷놀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이거는 쬐게 약하고 정통 윷놀이를 하는 글자가 있느냐 보세요.
이 글자의 가운데는 쓸룡이라는 글자인데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격자 무늬로 짠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게 멍석 같은 거죠. 자, 거기에서요, 손이 둘입니다. 자, 위는요, 아버지 붓자인데 손으로 뚫을 곤자,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세워 잡은 모양이죠. 바로 윷을 던지기 전에 세워 잡고 탁탁 치는 모습이죠. 아래는요, 마디촌자죠. 손이 있고 이 가로선은 평평한 판이죠. 바로 윷판에 말을 놓는 모습이에요. 열십자는 합치다, 모으다니까 이 윷 네 조각을 한데 모으다, 또는 윷놀이에서 말을 이렇게 한데 모아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확히 윷놀이하는 모습인데 이 글자가 뭐냐? 바로 도박할 때 쓰는 넓을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윷놀이를 즐겼죠. 자, 특히 명절이면 전통 놀이라고 그랬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놀이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놀이가 뭐길래? 과연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윷판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바로 청간도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놀이를 하더라도 사이즈 크게 우주를 그려놓고 그 광활한 우주에서 말을 달린 위대한 거대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